성숙함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 것이고,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악취가 나는 사람은 주변에 파리 같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선의를 베푸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선의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린 살면서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선의를 받기보다는 더 많이 베푸는 쪽이었죠. 선의를 베푸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 마다하지 않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걸 가정을 하고 선의를 베푸십니까? 통상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내가 받을 걸 가정하고 그걸 계산하여 선의를 베푼다면 그건 선의의 의미를 많이 벗어난 상태죠. 이미 선의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군가에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돈을 건네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나중에 바라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 축의금이죠. 내 친구나 혹은 동료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보면 축의금 봉투에 들어가는 돈이 진정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돈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를 계산하고 축의금을 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거면 애시당초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축의금을 주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결혼할 때 되니까 축의금을 내지 않자 본인이 이전에 냈던 축의금을 돌려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는 경우도 뉴스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축의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서 돈을 줄 바에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의 사람한테 청첩장을 주면서 축의금은 내지 않아도 좋으니 와서 축하만 해달라, 와서 맛있게 밥 한 끼 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의금을 내는 하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서 축하를 해주고 내 마음에 담긴 만큼, 내 경제적 여유가 되는 만큼 축의금을 지불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왜냐고요? 그건 원래 축하하기 위한 돈이지 돌려받기 위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계산이 수틀렸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를 베풀려다가 상대방에게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이 고마워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해요. 만약에 고마워하지 않는 태도가 보인다면 즉각 그 인연을 끊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여러분의 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시간을 보낼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매년 생신마다 손편지를 써드리죠. 여러분, 이 손편지는 나의 정성을 가득 담아서 보내기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손편지는 돈으로 쓸 수 있나요? 손편지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씨를 직접 펜을 들고 쓰지 않는 이상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게 손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마다 챙겨드리는 생신, 5월의 어버이날, 각종 명절 등등 언제나 기념할 만한 날에는 손편지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눔에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게 되면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것조차 굉장히 야박한 사람으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선순환의 사이클이고 후자는 악순환의 사이클인 거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의 출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날씨도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전단지를 다 받지 않고 무시한 채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전단지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 전단지가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겐 전혀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단지를 받은 이유, 그 추운 날에 바깥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아주머니의 그 심정이 순간 저는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 일 또한 본인이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겠지만 그 손에 들고 있는 두꺼운 전단지 뭉치를 다 돌리기 전까지는 일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전단지 한 장 받는다고 그 아주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 전단지 한 장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다른 사람들에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아주머니에게는 본인이 생업을 건 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단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단지를 나중에 버리더라도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상대를 배려하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함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 것이고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악취가 나는 사람은 주변에 파리 같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유튜브를 적으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